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불혹의 나이에 이른 유럽 축구계의 백전노장 레알 마드리드의 루카 모드리치가 이례적으로 경기 중에 분노를 감추지 못하며 일본 대표 선수인 쿠보 다케후사의 멱살을 잡은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와 스페인 라리가에서 함께 뛰면서 절친 사이가 됐던 쿠보 선수인 만큼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국내 팬들도 궁금증을 일으키고 있는 이슈인데요. 간밤에 열렸던 2024-2025 시즌 스페인 구강컵 코파델레이 준결승 2차전 도중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모드리치가 아직 23살에 불과한 까마득히 어린 선수 쿠보의 멱살을 잡으면서 분노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 일본 축구계에서는 가장 큰 화제인 이날의 진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경기 정말 명승부였습니다. 4강 1차전을 레알 마드리드가 1대0으로 레알 소시에다드 원정에 가서 이겼는데 레알 마드리드의 안방에서 열린 오늘 새벽 2차전에서 레알 소시에다드가 연장전까지 승부를 끌고 가는 난타전을 벌였어요. 4대4 무승부, 결국 레알 마드리드가 합계 1승 1무로 결승전에 진출하게 됐는데 이날 경기는 정말 레알 소시에다드가 뒤집을 뻔했던 경기였고 쿠보 선수의 활약도 대단했습니다. 전반 16분 만에 레알 소시에다드가 바레네차의 선제골로 앞서갔고 레알 마드리드는 전반 30분 브라질 유망주 엔드리키가 동점골을 넣었지만 후반전 들어서 레알 소시에다드가 데이비드 알라바의 자책골을 유도한 것에 이어 정규시간 종료 10분을 남긴 80분 쿠보의 어시스트를 받은 오야르사발의 3대1 골이 나오면서 이 결과는 레알 소시에다드가 연장전도 가지 않고 뒤집기 승리로 결승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곧바로 2분 만에 레알 마드리드가 저력을 보였죠. 벨링엄이 비니시우스의 도움을 받아서 추격골을 넣었고 86분 호드리고의 코너킥을 추아메니가 동점골로 연결했고 그 상황은 또한 무승부로 정규시간이 끝난다면 레알 마드리드가 결승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후반전 90분 넘어 추가시간 3분 오야르사발이 기어코 4대3을 만들면서 1, 2차전 합계 동률로 연장전까지 승부를 끌고 가는 어마어마한 난타전, 공방전, 화끈한 축구의 결정판을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진입한 연장전에서는 연장 후반 종료를 5분 남기고 결국 레알 마드리드의 류디거가 4대4 동점을 만들면서 1, 2차전 합계 1승 1무 레알 마드리드가 결승 진출의 주인공이 됐던 것인데요. 정말 마지막까지 살얼음판 승부였고 2차전의 결과는 레알 소시에다드의 무승부지만 레알 소시에다드가 마드리드 원정에서 어마어마한 경기력과 저력을 보여준 경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최근 라리가 우승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장담하기 어려운 가운데 안첼로티 감독이 올 시즌을 끝으로 물러날 거란 얘기가 나올 정도로 뒤숭숭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날 경기 선수들도 굉장히 예민한 모습을 보인 바 있는데요. 이 경기 쿠보 선수는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었고 연장전까지 총 105분을 소화했습니다. 오른쪽 사이드를 기반으로 뛰면서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형태 왼발잡이 오른쪽 역발 윙어로 활약을 했고요. 등번호 10번인 모드리치는 사실 나이로 인해서 요즘은 후반 교체 자원으로 주로 뛰고 있죠. 79분에 바스케스가 오른쪽 풀백으로 뛰다가 교체 아웃되고 루카 모드리치가 들어가면서 공격을 강화한 상황이었어요. 모드리치의 히트맵을 보시면 왼쪽 기반으로 위아래로 오르내리며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결국 쿠보가 공격을 할 때는 모드리치가 쿠보 쪽을 방어해야 하는 직접적인 맞대결 상황이 자주 연출됐습니다. 물론 연장전 돌입 후 쿠보가 연장 전반을 맞추고 교체 아웃이 됐고 모드리치는 끝까지 뛰었기 때문에 둘이 함께 부딪힌 상황이 많지는 않았지만 나름 몸싸움을 벌이면서 격돌했던 장면들이 있었고요. 그 상황이 결국 중요했던 장면과 이어집니다. 우선 이 경기는 정말 수준이 높았고 지금 세계 최고의 리그를 프리미어리그로 부르지만 규모적인 면에서 그렇지 경기력 수준과 전술 기술 수준에 있어서는 라리가와 프리미어리그가 지금 세계 최대 두 개의 리그로 꼽히고 있잖아요. 전반 16분 바레네차가 넣은 선제골 같은 경우 중앙지역에서 로빙 패스를 연결한 것 마린이 헤더로 흘려주면서 왼쪽 뒷공간을 튀고 들어온 바레네치아가 속도, 타이밍, 슈팅까지 날카로운 모습 보이면서 선제골을 넣었었고 그 뒤 30분 엔드리키는
비니시우스가 오른발 아웃프런트 패스로 기가 막히게 뒷공간을 찔러 넣자 이 공을 이어받아서 골키퍼의 키를 넘기는 로빙 슈팅으로 동점을 만들었었던 바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 치열했던 상황에서는 오른쪽 측면을 마린이 돌파에 들어가고 컷백하는 척하면서 한 번 더 치고 들어간 이후 내준 컷백을 알라바가 막으려다가 자책골로 연결하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쿠보 선수는 본인이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경기에 관여하지 않으려는 제스처를 취함으로 인해 마린의 돌파 과정, 마드리드의 수비 과정에 모두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치는 효과도 냈습니다. 이렇게 2대1이 됐을 때 80분 쿠보가 오른쪽 사이드에서 단독 돌파로 치고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끝까지 수비하려고 쫓아왔던 선수가 모드리치였어요. 쫓아 들어온 모드리치의 역방향, 몸동작의 타이밍을 바꾸면서 그 뒤로 패스를 연결했던 것이 모드리치를 뚫어냈고, 그 패스를 뒤에서 달려들어온 오야르사발이 슈팅했던 것이 리디거를 맞고 굴절되면서 3대1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스코어는 소시에다드가 결승에 갈 수 있는 스코어였는데, 그 뒤 2분 만에 비니시우스의 왼쪽 측면 돌파에 이은 크로스를 벨링엄이 발리 슈팅으로 마무리했고, 4분 뒤에는 호드리구의 코너킥을 추아마니가 헤더 슈팅을 연결하면서 3대3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3대3이 되면서 마드리드의 결승행이 유력해 보였지만, 후반 추가 시간 3분에 세르히오 고메스의 왼발 프리킥 크로스를 오야르사발이 헤더 슈팅으로 연결을 하면서 4대3이 되며 연장전으로 갔던 것인데, 연장 후반 종료 5분을 남기고 아르다 퀼레르의 코너킥을 리디거가 헤더골로 연결을 하면서 4대4, 정말 기가 막힌 경기가 펼쳐진 것이죠. 앞서 보여드린 대로 모드리치가 쿠보에게 뚫리면서 실점을 허용했던 장면 이후에 여러모로 둘 사이에 민감한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결국 이것은 모드리치가 조금은 평정심을 잃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쿠보가 흥분했던 것보다는 모드리치가 이날 경기에 굉장히 승부욕을 강하게 발휘했던 겁니다. 쿠보도 마찬가지로 승부욕을 보였던 것인데, 둘이 충돌했던 상황은 사커 다이제스트 웹, 일본의 축구 전문 매체가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바로 연장전 전반 종료까지 뛰었던 쿠보가 벤치로 내려가고 연장전 후반전이 진행됐을 때 비니시우스가 왼쪽 측면을 돌파하게 되는데, 이때 서너 명의 레알 소시에다드 선수들이 에워쌌거든요. 이 과정에서 오라가스티가 조금은 거칠게 파울로 비니시우스의 돌파를 저지했고, 비니시우스가 조금은 과한 액션을 취하기도 했지만 경고 카드가 나온 가운데 양팀 선수들이 이 태클이 나오고 나서 굉장히 흥분을 했어요. 레알 소시에다드 선수들은 이게 액션이다, 시뮬레이션이다 라고 화를 낸 거고, 마드리드 선수들은 이거 뭐냐, 왜 우리 선수를 담그냐 라고 저항하면서 둘이 욕설을 하면서 벤치 클리어링 것 같은 상황이 됐던 것인데, 그때 쿠보도 벤치에서 굉장히 격렬하게 항의를 했었고, 그 항의하는 쿠보를 향해 모드리치가 달려들어와서 멱살을 잡고 응수한 것입니다. 이 장면이 충격적인 것은 사실 쿠보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와 계약을 하고 나서 다른 라리가 팀으로 임대를 다니다가 결국 소시에다드로 완전 이적을 했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레알 마드리드가 쿠보의 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고, 쿠보가 레알 마드리드 주로 2군 선수 생활을 했지만 프리시즌을 함께 할 때도 모드리치가 있었거든요. 즉 서로 아는 사이인데 이런 상황이 연출됐다. 결국 모드리치 입장에서는 본인이 함께 했었던 인연이 있는 선수가 이런 발언과 행동을 취한 것에 대해 조금은 분노한 게 아닌가. 그리고 앞서 본인이 뚫렸던 상황을 포함해서 이 경기에 대한 개인적인 마음이 조금 불편했던 부분들이 드러난 게 아닌가. 이 장면에 대해서 일본 팬들은 오히려 쿠보의 기백이라든지 당당함에 높은 평가를 했는데요. 쿠보 대 모드리치가 벌어졌다. 모드리치가 쿠보의 목을 잡고 화를 내고 있다. 서로 싸운다. 그러면서도 모드리치가 사실은 세계 축구사에서, 유럽 축구사에서 역대급 미드필더잖아요. 발롱도르를 수상했던 미드필더로서 발칸의 크루이프, 정말 크루이프의 재림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실력을 보여줬던 선수인데, 모드리치와 쿠보가 말다툼을 하다니, 쿠보가 말다툼할 수 있을 정도의 레벨의 선수가 된 거구나. 사실 모드리치가 이 선수를 그리 높이 평가하지 않고 하찮게 봤다면 오히려 이런 장면까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잘하니까, 신경 쓰이니까 열받게 됐고 그래서 싸우게 된 거 아니냐며, 오히려 쿠보의 이런 행동과 이 상황에 대해서 기뻐하는 약간 일봉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쿠보의 가슴팍을 움켜쥐고 있는 모드리치, 이니에스타는 이런 짓을 하지 않았다라면서, 이니에스타가 빗셀 고베에서 뛰기도 했었고 또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스페인 선수인데, 모드리치보다 이니에스타가 더 수준 높은 선수다, 품격 있는 선수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쿠보의 멱살을 잡은 모드리치의 행동을 비판하는 팬들도 있었고, 발롱도르를 수상한 명수 모드리치에게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이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는 일본 현지 팬들의 흥분 섞인 반응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은 다시 정리해드리면, 분명 쿠보가 이날 좋은 활약을 펼쳤고 레알 마드리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운데
분명 사실 비니시우스가 이런 돌파 상황에서 워낙 많은 견제를 당하고 또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 입장에서는 경기 내내 그런 플레이에서 조금 고전하기도 했기 때문에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점들, 그런 축구의 특성인데, 중요한 것은 이 경기가 워낙 치열했고 그들이 탈락할 수도 있는 위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이렇게 민감하고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쿠보도 이제 더 이상은 어린 선수가 아니라 깡다고 있는 선수로 이강인 선수의 절친이었던 것답게 서로 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작고 순둥순둥해 보이지만 실제로 경기 중에 승부욕과 투쟁심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줬던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쿠보 선수 역시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게 레알 소시에다드가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좋았잖아요. 쿠보 선수가 입단했을 때 챔피언스리그에 침가하기도 했고 지난 시즌에도 유로파리그 진출권을 얻어냈는데 올 시즌은 유로파리그와의 병행 가운데 리그 순위가 10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승점 38점이다 보니까 솔직히 유로파리그 진출권인 비아레알 그리고 베티스 승점 47점과의 격차가 9점이나 벌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쉽게도 우승을 노렸던 유로파리그 16강에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홈경기 1대1 무승부에 이어 원정 가서 치른 2차전에서 1대4 참패를 당하면서 탈락한 상황입니다. 자녀 시즌 동기부여가 코파델레이 우승에 찍혀 있었는데 그 코파델레이 4강 1차전 0대1 석패에 이어 이번 2차전 선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탈락하게 된 상황 속에서 더더욱 실망스러운 시즌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쿠보 선수는 개인적으로 올 시즌 이번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 어시스트를 통해서 42회의 공식 경기 7득점 3도움으로 10개의 공격 포인트를 채우기는 했지만 라리가의 득점이 5골에 불과합니다. 지난 시즌 30경기를 뛰면서 7득점 4도움을 기록했는데 올 시즌 그와 엇비슷한 경기를 치르면서 공격 포인트는 줄어들었죠. 또 우승을 노렸던 유로파리그에서도 11경기 2득점 2도움이 나쁘지 않은 수치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아주 좋은 수치로 보기도 어렵거든요. 2022-2023 시즌에 쿠보가 레알 소시에다드로 이적했을 때 공식 경기 9득점 6도움, 특히 이 대부분의 공격 포인트가 라리가 9득점 4도움에서 나오다 보니까 라리가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던 쿠보인데 아쉽게도 지난 시즌 아시안컵을 중도에 치렀던 점도 있지만 올 시즌까지도 첫 시즌만큼의 경기력과 생산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쿠보가 조금은 정체됐고 또 본인이 조금은 고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전히 이날 어시스트를 끌어낸 장면을 포함해서 쿠보 선수가 아시아에서는 최고의 기량을 보이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으로 활약을 하고는 있지만 한 번 더 치고 나가야 될 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최근 이적시장 전문 매체인 트랜스퍼 마크트가 세계 축구 선수들의 최신 상황에 따른 몸값 조정을 했는데 아무래도 30대 중반을 향해 가는 손흥민 선수의 몸값이 3천만 유로로 조금은 하향되면서 아시아 몸값 절대 1위에서 7위로 내려온 가운데 최근 브라이튼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미토마,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 선수가 4,500만 유로의 시장 가치를 평가받으면서 공동 1위이고 그 다음이 쿠보 선수가 4천만 유로로 3위입니다. 맨시티로 이적한 우즈벡 수비수 후사노프가 3,500만 유로로 4위로 치고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가 3천만 유로로 5위에 올라 있는데요. 쿠보 선수는 꾸준히 엔도가 떠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리버풀이 또 다른 아시아 마케팅 대상 선수로서 쿠보를 바라보고 있다. 게다가 살라가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그 자리에 뛸 수 있는 왼발잡이 오른쪽 역발 윙어인 쿠보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밀도 있는 소문까지는 아니에요. 사실 살라의 경기력과 존재감을 대체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이고 6천만 유로로 설정되어 있는 바이아웃 금액도 굉장히 높은데 쿠보가 이미 2029년까지 레알 소시에다드와 장기 계약을 맺고 있다 보니까 이적이 쉬워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높은 이적료 금액을 책정해 놓긴 했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추후 이적료의 절반을 가져가는 조건도 있기 때문에 소시에다드 입장에서는 마케팅 수익까지 안겨주고 있는 쿠보를 내보내지 않고 싶어 할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계속해서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관심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강인 선수와 쿠보 선수, 스페인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각각 바르셀로나와 발렌시아의 유스에서 성장을 했고 마요르카에서 함께 뛰면서 포텐을 터뜨렸고 그리고 나서 지난 시즌에는 챔피언스리그에서 맞대결을 펼치고 유니폼도 교환할 정도로 꾸준히 우정을 이어가고 있는 두 선수인데 맨유가 이강인 선수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꾸준히 유럽의 믿을만한 기자들로부터 나오고 있고 또 쿠보에 대한 리버풀의 이적설도 이번에 리버풀이 여름 프리시즌 기간에 일본에 와서 바르셀로나와 경기를 할 거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엔도가 사실 리버풀에서의 주전 경쟁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결국 리버풀을 떠나고 그 뒤를 이을 아시아 선수를 리버풀이 찾고 있다는 얘기 속에서 한국 선수들도 거론되고 있긴 하지만 쿠보 선수의 가능성도 꾸준히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미토마의 얘기도 있기는 하지만 쿠보가 결국에는 이강인 선수와 함께는 아직도 어린 선수인 만큼 프리미어리그에 와서 맞대결을 펼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어쩌면 맨유 이강인, 리버풀 쿠보의
새로운 라이벌 구도가 한일 라이벌 구도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두 선수가 앞으로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발전한다면 충분히 그런 일이 펼쳐지는 한일 축구의 전성시대가 유럽 무대에서 펼쳐지지 않겠느냐고 기대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두 선수의 성장세인데요. 쿠보가 모드리치와 불미스러운 일로 화제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유럽 무대 최전선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일본 선수이고 또 한국 축구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일본이라는 주변국의 존재, 특히 일본이 지금 훨씬 더 행정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축구 선진국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는 나라라는 점에서 우리가 일본의 발전상, 일본 선수들의 활약상도 꾸준히 주목할 이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준TV는 계속해서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한국 선수들의 유럽 무대 활약상과 각종 해외 반응 그리고 한국 축구가 발전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슈와 논란에 대한 진짜 이야기 팩트체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국내외 축구계의 최신 이슈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